세계적인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은 당장 무언가 하고 싶은 충동을 조절해야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들을 만나며 내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일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나의 편견과 오해를 깨달은 점이다. 나는 일을 잘한다는 것을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큰 성과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내 삶의 신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늘려라였다. 하지만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들은 인풋보다는 오직 아웃풋, 즉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만 집중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지는 건 결과를 얻은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어제 좋아한 것을 오늘 선택하지 않기도 하며 무조건 이익을 보는 선택 앞에서 망설이기도 하고 100% 손해를 보는 상황에 스스로 빠져들기도 한다. 그런 생각의 오류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결국 꿈꾸는 삶에 빠르게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을 하든 일의 세계에서 필요한 법칙들을 이해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완벽함과 속도 중 더 중요한 것은 속도다. 속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완벽하게 만들기보다 빠르게 출시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한다. 원래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돈은 차곡차곡 쌓아두는 편이에요.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내는 정도. 일상의 대부분은 연습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합숙 생활에 12시간 연습하고 7시간 잠을 자면 개인 시간은 거의 없죠. 1년에 30일 정도 쉬는 것 같아요. 페이커에게 게임은 삶이고 취미였다. 프로게이머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만 고민했다.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는 인터넷 댓글도 안 봐요. 남들의 평가에 영향을 받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 있으니까요. 저에 대한 평가는 제가 가장 정확해요. 누구도 저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 팀원들과 잘하자, 편하게, 침착하게 하자 라고 말한다고 한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프로게이머 중에는 돈을 조금만 많이 받아도 자기 관리가 무너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페이커와 임요한은 연수입이 몇십만 원에서 수십억 원대로 뛰어도 하루 일과가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롱런하는 거죠. JYP 엔터테인먼트 수장이자 가수로 활동 중인 박진영은 수십 년간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아침 7시 기상, 일본어 공부, 8시 아침 식사, 8시 30분 두 딸과 놀기, 9시 운동, 11시 노래 연습. 계획도 없이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건 아니다.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쓸데없이 거창하게 일을 크게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스타일 난다의 김소희 대표는 자신의 사업 스타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 성향이 뭔가 위험한 걸 아저씨들처럼 크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부작 조금씩 하는 스타일이죠. 많이 넘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체력 저하를 호소하기 시작한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그러려면 술과 담배를 줄이거나 끊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성공한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니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술, 담배를 정리하는 건 어떨까? 그런다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진 않겠지만 나이 들어 병들고 가난해질 확률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다이어트를 하든 술을 끊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표면적 인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야 나도 모르는 사이 야금야금 나를 갉아먹고 있는 원흉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계획이 때로는 최고의 계획일 수 있다. 1988년 하버드대를 졸업한 작가 데버라 쿠파게는 2018년 30주년 기념 동창회에 다녀와서 30주년 동창회에서 인생에 대해 깨달은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해 큰 화제를 모았다. 그녀가 밝힌 30가지 교훈 중 첫 번째가 인생을 계획대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계획을 가장 꼼꼼하게 짜고 잘 지키는 사람도 계획대로 살지는 못했다였다. 이렇듯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큰 목표는 물론이고 그 계획에 드는 시간조차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데니얼 카너먼은 계획 오류라는 라벨을 붙였다. 구글에서 6년을 일한 후 마크 저커버그를 만나 페이스북으로 옮겼고 2008년부터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샌드버그는 내게는 진로 계획이 없다. 계획을 세워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계획이 때로는 가장 큰 계획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머전스의 저자 스티븐 존스는 기회는 교류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했다. 카스노카 또한 그 말에 동의했다. 당연하죠. 성공에는 인맥과 운이 작용해요. 제겐 고등학생 때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com 최고 경영자를 만난 것,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리드 호프먼을 만나 링크드인에서 함께 일한 것이 큰 기회였어요. 저한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어지간한 어려움은 참을 각오가 돼 있었어요. 20대 젊은이나 은퇴를 준비할 나이대 사람이나 처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더라도 나이 때문에 기회가 제한되죠. 그러면 기회가 있는 곳, 나를 알아봐주는 곳을 간절하게 찾으면 돼요. 간절한 만큼 성과는 만들어지더라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는 것, 그것이 설령 밑바닥일지라도 나를 알아봐주는 곳을 찾아 다시 시작하는 것, 둘 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당신도 어느 순간 무드살라 증후군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초라한 현재를 감추려고 과거의 성공 경험을 늘어놓을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을 패배자나 한물간 사람으로 기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관심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을 신경 쓰느라 타인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상대방에게 말할 때 굳이 달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말에 공감해주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다. 그녀는 일이 막힐 때면 서점에 가서 책을 20권씩 사서 읽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당신이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기대만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다.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면접이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다면 구부정한 자세를 유발하는 휴대폰 보기, 노트북 작업 등을 삼가고 의식적으로 당당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마음가짐을 다지는 게 좋다.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사람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 것은 당연하다. 아주 사소한 노력으로 본인의 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이다. 후광 효과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에서 일을 잘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매력 자본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옷차림과 화장, 운동에만 신경 쓴다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이다. 그들은 당신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
매력 자본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매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큰 매력을 찾아 열심히 키우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귀찮다면 최소한 자세만이라도 바르게 하자. 최소의 노력으로 의외의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관심을 갖게 되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세요. 관계 형성에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거든요. 잘 듣기만 해도 괜찮다. 인간 관계를 잘 풀어가고 싶다면 입을 다물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라. 그 안에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있다. 충고하지 마라. 절대로 충고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릴 때는 그 충고가 혹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혹시 나의 단점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부정적인 투사를 알아챌 수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괴롭히는 것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긍정적인 투사로 채운다면 원하는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물론 당신이 파는 물건이 좋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사기 위해 맛없는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설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꼭 통과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일단 선택지부터 줄여라. 선택지가 너무 적으면 불안하고 너무 많으면 혼란스럽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3가지면 충분하다. 경영 사상가인 짐 콜린스는 중요한 것이 3가지 이상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게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제한서는 3개면 충분하고 많아도 5개를 넘지 않는 게 좋다. 이는 수학으로도 증명된 바 있다. 이혜운 저자의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0일이라는 책이었어요.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기술들.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잘 모르지만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씨에 관한 인터뷰나 기사 같은 거는 많이 봤거든요. 1996년생이에요. 정말 어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12시간 연습하고 7시간 잠을 자면 개인 시간은 거의 없죠. 1년에 30일 정도 쉬는 것 같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도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원래 별로 없는 성격이래요. 타고난 미니멀리스트죠. 그리고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기 싫어서 이제 인터넷을 굳이 찾아보지 않는 여러 가지 성향들을 막 이렇게 읽어보면 아, 이 사람은 프로게이머가 아니었어도 뭘 했어도 성공했을 사람이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e스포츠라고 하는데 게임 분야 말고 스포츠 정말 몸을 움직이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뭘 해도 했을 사람들 같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정신력이 강하지? 하루 종일 운동을 하면 정말 힘들 텐데 매일매일 나를 이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버드 졸업생이 30주년 기념 동창회에서 느낀 점을 깨달은 글에서 인생을 계획대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계획을 가장 꼼꼼하게 짜고 잘 지키는 성향의 사람도 계획대로 살지는 못했다. 라는 이야기에서 참 인생이 원래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되게 좀 편해졌어요. 다시 또 페이커 씨 얘기로 돌아오면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한 평가는 제가 가장 정확해요. 남들이 리플로 뭐라고 달든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기 때문에 휘둘릴 것 같은 리플을 보지 않는다. 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100%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찰하고 노력했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저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표를 좀 잃은 상황이거나 삶이 좀 무료하거나 그럴 때 이 책을 읽으면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다들 대체 불가능한 멋진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